꼰대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후배를 이끌어가고 싶어 조언 아닌 조언을 했더니 꼰대로 몰리는 아주 안타까운 경우가 있고, 그냥 내가 주도적으로 꼰대 짓을 하면서 그 행위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꼰대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 둘 중에 바로 후자, 회사에 꼭 한 명씩은 존재한다는 극악의 꼰대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요즘은 나이가 많다고 꼰대인 시절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삐뚤어진 시선으로 직원들을 대하는 악질 꼰대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관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지적하기도 하고 강압적인 언행으로 선후배를 정확히 선을 그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말이죠. 무엇보다 감정을 소비시키면서까지 후임들을 타박하면서 본인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마치 본인 생각이 회사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꼭 법인 것처럼 회사를 빙자해서 나의 행위 하나하나까지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렇다 보니 일을 하려고 온 회사에서 이상하게 일이 아닌 다른 것들까지 신경 써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꼰대들을 제 기준에서 다양한 유형을 만들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회식형인데요. 이 유형은 사실 회식을 안 해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유를 만들어서 회식을 하려는 유형인데, 진짜 술 좋아하는 직장 상사들이 많이 선보이는 스킬입니다. 누가 봐도 본인이 술을 먹고 집에 늦게 가고 싶어하는 상황임에도 굳이 하루에 이슈를 끌고 들어와서 술을 먹어야 되는 분위기를 조성시켜버립니다. 내가 급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자리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 이 자리를 빠지기도 애매하고 참여를 하자니 약속을 어길 수도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덫을 놓습니다. 야, 바쁘면 참여 안 해도 돼. 근데 사회생활 눈치 100단인 우리는 안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려고 간 회사에 술을 먹으러 가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상 심리형. 라떼를 생각하면서 요즘 애들은 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런 유형이죠. 라떼는 선배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가며 일을 했는데 니네는 떠먹여줘도 못하냐라는 뉘앙스를 모든 일에 적용시켜버리는 그런 유형입니다. 좋은 시스템을 사용하면 되는 시대에도 구시대적인 유물을 굳이 사용시켜가며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 친구들도 경험해야 한다는 쓸데없는 강박에 빠져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왔던 방향대로 후배들이 하지 않는 것을 볼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여감없이 표현하게 됩니다. 사실 본인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했던 행위들을 쳇바퀴 돌듯 후배들에게 경험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불필요한 시간이 발생되고 내가 느꼈던 고통을 후배도 느끼는 걸 보면서 동질감이라도 느끼듯 뭔가를 조언해 줍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욕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세 번째는 답정너형입니다. 동료들을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게 만드는 유형이죠. 때로는 한 가지 질문에도 다양한 답이 나와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모든 대답을 틀리게 만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답에 대해서만 정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논리적인 답을 들고 가더라도 본인이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하는지 철저하게 철퇴를 내리칩니다. 그렇다 보니 나의 성장은 더뎌지고 회사에 대한 회의감만 들게 만드는 아주 극악의 꼰대 유형이죠. 어떠한 사적인 대화를 하더라도 본인이 의견을 주도하고 남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의 대화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폭언을 퍼부어 버리죠. 상황에 대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도 그저 핑계라고 생각해 버리다 보니 내가 실수를 한 날은 그냥 하루 시원하게 욕 먹을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은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겠죠.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 네 번째, 기분파형입니다. 이 유형은 일을 할 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진짜 알 수 없는 유형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니 하루의 시작이 상사의 기분을 체크하는 상황에서부터 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본인 기분이 안 좋아지면 그냥 내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막대해버리고 본인이 기분이 좋을 때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너무 잘해줍니다. 그렇다 보니 이 새끼가 나에게 언제 지랄을 다시 할까 하는 마음으로 아주 조마조마하게 하루를 긴장 속에 버티게 만들어버립니다. 혹시라도 기분이 안 좋은 날 내가 인사라도 안 한다면 회의실에서 1시간 동안 잔소리를 들을 준비까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의 일지는 그냥 끝인 거죠. 만약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이별이라도 했다면 그냥 회사를 간두시길 바랍니다. 그 후 폭풍을 내가 전부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말이죠. 다섯 번째는 설교형입니다. 교장 선생님 후나 말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다양한 설교를 시작합니다.
내 의상, 인생의 가치관, 미래까지 설계를 해버릴 생각을 하는지 말을 시작하면 나의 죽음 직전까지 인생을 전체적으로 뜯어고치려고 합니다. 본인이 나의 인생 멘토라고 생각이라도 하는 듯 나는 이 이야기가 조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뭔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차라리 일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외적인 이야기까지 굳이 메신저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의 일가를 모두 소진시키게 만들기 때문에 일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로 하루를 사용해야 합니다. 필요 이상의 대화를 이어가는 만큼 내 업무 성과도 더뎌지기 때문에 내 커리어의 한 부분을 망가뜨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서열주의형입니다. 이번 유형은 마지막 유형인데 이게 왜 마지막이냐고 하면 가장 공통적인 꼰대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만 하면 직이나 직급 그리고 나이 경력 등을 들먹이면서 본인들이 자꾸 윗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져 살게 됩니다. 직장 내에서 직급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경험했기에 그 위치에 있는 거지 내 인생 그래프의 최상단에 위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분야에서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배울 수 있는 선배나 상사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싶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꼰대들은 그냥 직급에 취해서 똑똑한 후배들이나 후임들까지 권위적으로 대할 뿐이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조금이라도 권위에 도전하려는 액션만 선보여도 어떻게 해서든 주변에 소문이라도 내서 사람 마음에 스크래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들어와서 조금 더 많이 한다는 이유로 생색을 내면서 면박을 주기도 하죠. 어려운 질문이라도 하면 언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나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강박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즉 내가 아래 사람들보다 모른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존중이라는 존중을 다 받으려고 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본인을 통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 또한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렇게 직장 내 후배들을 심적으로 가둬놓고 생활하기 때문에 웃으면서 일하는 분위기를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6가지 회사 꼰대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제 꼰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족하고 위로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꼰대가 아닌 사람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꼰대로 몰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기본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선배의 조언, 상사의 조언을 그저 잔소리로 느끼는 사람들 말이죠.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불편한 꼰대도 존재하지만 불평만 하는 후임들도 존재한다는 사실 말이죠. 오늘 이렇게 마지막 코멘트를 남기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유쾌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쓱!